콜앱 노트북, 새로운 콜앱 노트북 하나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3번까지 만들었었죠. DA 4번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패키지, 모듈 이름이 매트플럿립이에요. 매트플럿립이라고 파일 이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수업 진행하기 전에 매트플럿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매트플럿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매트플럿립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이트가 matplotlib.org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여줄 거예요. 음,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패키지 모듈 이름이고요. 모듈 이름이고 matplotlib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라는 뜻이에요. 시각화. 그래서 파이썬 언어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getting started는 문서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매트플러립을 사용하는 그런 예제 코드. 이 예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바로 밑에와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이 getting started. 옆에 목차를 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amples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 examples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그래프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게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점들이 그려져 있죠, 점들이. 그 다음에 막대라고 되어 있고,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템이라고 하는 그래프도 있고, 뭐, 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택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히스트, 박스 플롯, 에러바, 뭐, 바이올린 플롯, 이벤트 플롯, 히스트 2D, 뭐, 파이 플롯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그런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컨투어 플롯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3D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3차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막대를 클릭하시면 그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수의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라미터가 몇 개나 있는지, 리턴 값은 무엇인지, 뭐 이런 자세한 문서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그리면 그 실제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코드 자체를 복사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복사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네. 이 예제 코드 창에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이 창에 있는 전체를 다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에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 자체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예제들이나 설명 문서나 예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그샘플에서 찾아보시고, 요런 거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예제를 딱 들어가서 거기 있는 예제 코드들을 여러분들 직접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일부를 여러분들 변경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의 가장 그, 그 설명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종종 참고하는 사이트가 여기예요. 뭐 특히나 파라미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쉬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확대를 더 해볼까요? 확대를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요약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표. 플롯, 스캐터, 바, 뭐 IM 컨투어 등등등등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아규먼트는 어떻게 전달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컨닝 페이퍼죠. 치트시트가 콩글리시로 번역하면 컨닝 페이퍼. 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하나씩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모듈을 먼저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판다스,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판다스는 PD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 아까 매트플러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트플러립,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은요, 임포트 할 때 이렇게 임포트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있을 거예요.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SPLT.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하위 모듈로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 파이플럿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매트플러립 중에서 파이플럿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PLT로 줄여서 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것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모듈도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모듈 중에 하나예요. 매트플라립처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모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주로 매트플러립에 관련된 것들만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C본에 대한 것들은 주로 내일 다룰 겁니다. 내일 다룰 거고, 이거를 미리 임포트하는 이유는 C본에 예제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C본을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하는 목적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여기가 시각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C본도 시각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우리 지난주에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 기억나시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모듈에는요, load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CSV 파일 이름을 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볼까요? tips.head. head라고 하는 메서드는 앞에서 5개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5개의 행을 보여주는 게 head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음. 자, 이렇게 그 앞에서 5개의 행들을 출력을 해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컬럼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컬럼의 의미가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주고 간 팁, 팁을 주고 간 손님의 성별, 그 다음에 흡연석이냐 비흡연석이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느냐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했느냐, 저녁시간에 식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 몇 명이서 식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인포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tips.info 하셔가지고 인포를 먼저 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보이죠. 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하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244개의 엔트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엔트리라는 의미는요. 행이라는 의미입니다. 행, 로우. 그래서 244개의 행이 있고 그 행마다 그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인덱스가 0에서부터 234번까지, 233번까지 연속된 숫자들이 붙어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게 행 인덱스. 행의 인덱스가 0부터 233까지, 243까지 숫자들로 행 인덱스가 붙어 있다. 그리고 행의 개수는 244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7개가 있다. 아까 우리 컬럼 개수 세보니까 7개였었잖아요. 컬럼도 순서대로 번호가 있어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컬럼도 순서대로 번호가 있고요. 그 컬럼의 이름이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개수들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행의 개수와 전부 다 동일하죠. 모든 컬럼에 데이터 개수가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행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널이 있는 컬럼은 하나도 없다. 비어 있는 컬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 알 수 있어요. 어, 영수증 금액은 실수 타입. 그 다음에 팁도 실수 타입이죠. 그 다음에 성별은 female, male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요일도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시간도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수 타입. 그래서 카테고리 컬럼이 4개가 있고, 실수 컬럼이 2개가 있고, 정수 컬럼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 인포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한 거니까
메서드 이름들 다 기억나시죠? 뭐 헤드, 인포 요런 정도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셨을 때 뭐 직접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해볼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몇 개나 뒤에서 몇 개를 출력해 보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보는 거죠. 정보, 인포를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게 matplotlib이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그 모듈 밑에 하위 폴더가 있는 거예요. pyplot이라고 하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위 모듈 이름이 pyplot. 이 모듈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 일반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파이플럿을 이용하실 때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겨 객체를 사용해요. 피겨 객체의 엑시스. 엑시스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축. 축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축을 설정한다. 다른 말로는 서브 플롯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만들어진 축에 엑시스를 우리말로 하면 축이에요, 축. 만들어진 축에 엑시스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래프의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래프를 보여준다. 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성된 피겨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fi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요, 우리 위쪽에 임포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임포트 할 때 파이플럿을 뭐라고 줄였죠? PLT라고 줄였죠. 네. matplotlib pyplot 여기까지를 PLT라고 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PLT를 이용할 거니까 PLT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피겨 객체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면요,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가 가로 길이 640, 세로 길이 48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엑시스가 축이 하나도 없대요. 축이 하나도 없어서 화면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 스케치북의 크기가 640, 48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케치북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를 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직.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코드 한 줄밖에 없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설마? 자, 그 다음에
피겨의 엑시스를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 이름은 엑시스라고 할게요. 만들어진 피겨 객체의 변수 이름이 fig잖아요. fig 점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add sub plo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이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add, sub, plot 메서드인데 첫 번째가 로우의 개수, 두 번째가 컬럼의 개수, 세 번째가 인덱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실행 한번 해보세요. 뭔가 바뀐 게 있죠. 뭐가 보입니까? 축이 보이죠. 그죠? X축이 보이고요. Y축이 보여요. 이게 add subplot이에요. add subplot. 이제 그래프는 어디다 그린다? 이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피겨라고 하는 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북이라고. 그 스케치북에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게 엑시스예요. 그래프를, 지금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케치북을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다가 어떤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쪽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X축, 왼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X축, Y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스케치북을 한 장을 로우는 한 개, 컬럼은 몇 개, 컬럼은 두 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add sub 플롯을 두 번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 하나, 컬럼 두 개 중에서 인덱스 1번에 축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행 하나, 컬럼 두 개 중에서 인덱스 2번에 또 다른 축을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다 지울게요. 만약에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요렇게 나누고 싶어요. 요렇게 나눈 거예요. 요렇게 나눠서, 위쪽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행이 몇 개가 되냐면, 행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컬럼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행이 두 개고 컬럼이 한 개고 순서대로 여기가 인덱스 1번이고 여기가 인덱스 2번이에요. 그럼 add 서브 플러스를 두 번 호출하시면 돼요. 2, 1, 1이라고 add 서브 플러스를 호출하시면 여기에 x축과 y축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1, 2라고 하면 이쪽에 x축, y축이 생기게 돼요. 네,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넣는 거는 저희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작성한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피겨를 만들었고요.
하나의 피겨를 만들었고 그 하나의 피겨 안에 행 하나, 컬럼 하나, 축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인덱스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행 한 개짜리, 그 다음에 컬럼 한 개짜리, 요런 서브 플롯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숫자들이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엑시스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수 있도록 축을 설정을 한 거예요. 하나의 피겨 안에 한 개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도록 엑시스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는 어디다 그린다 그랬어요? 그래프는 엑시스에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어요. 요 안에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 있죠. 여기에서 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히스트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 그러니까 히스트에서 x는요. 첫 번째가 x죠. 그다음 첫 번째 파라미터가 x인데 이 x는 기본값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본값들이 있는 파라미터들인데 x만 기본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넘길 거냐면 tips 점 total bill이라고 할게요. 어, 이 그래프가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여기서 그린 거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린 건데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줄을 더 추가했죠. 다시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X축을 보세요. 여기 X축을 보시면 그 축에 매겨진 레이블들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10, 20, 30, 40, 5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까는 0.1, 0.2, 0.3 이렇게 있었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냐라는 게 지정이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0, 1, 2, 3, 4, 0.1, 2, 3, 4 그런 식으로 축 레이블들이 매겨져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X축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Y축도 보시면 숫자들이 바뀐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 높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거의 40인 것 같고요. 이쪽은 뭐 60에서 74이니까 한 68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한 50 정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막대 높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Y축의 레이블들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출력문이 나오죠. 이 출력문들은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한 그런 값들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그래프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뭘로 하실 수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그래프 보여주기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plt.show 이거 그래프만 보여줘라 이런 뜻이야. 그럼 딱 그래프만 보여주죠. 그 아까 여기에 있었던 뭐 array 그다음에 어떤 숫자들, 배열들 이런 거 그런 부분들 다 사라지고요. 딱 그래프만 보여줍니다.
네, 몇 가지 옵션, 간단하게 옵션 설정 좀 해볼게요. 옵션 설정을 하는 것도요,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etTit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금액, 그냥 히스토그램이라고만 할까요? 히스토그램. 자, 뭐가 바뀌나 볼게요. 여기에 제목이 들어갔어요. 아까 없었던 부분이죠. 이게 setTitle. 이게 setTitle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axis 점 set x lab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x label. 자, 여기를 토탈 빌 이렇게 쓸까요? 영수증 금액이란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뭐가 들어갔나요? 여기 x축에 10, 20, 30, 40, 50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영수증 금액이다. 여기는 10달러란 뜻이고, 여기는 20달러란 뜻이고, 여기는 30달러란 뜻이다. 이게 엑스레이블이에요. 엑스레이블. 타이틀 아시겠죠? 엑스레이블 아시겠죠? 이번에는 Y레이블 한번 넣어볼까요? 엑시스, 점, set, Y, 레이블. 여기는 개수라고 쓸게요, 개수. count라고 써. 네, 이 count라고 하는 게 여기에 쓰여집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10개, 여기는 20개, 여기는 30개, 여기는 40개, 여기는 50개, 60개, 70개란 뜻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개수를 의미한다. 개수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코드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한 줄 한 줄 한 줄씩밖에 없어요. 순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뭐 한다? 제일 처음에 피겨를 만든다. 그다음에 피겨 안에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피겨 안에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그 서브 플롯에서 그래프를 그린다예요. 서브 플롯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그 서브 플롯의 옵션들을 설정한다. 제일 마지막에 파이 플롯 보여주기 실행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꿔줄 거는 서브 플롯을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뭐, 그 다음에 그래프 종류는 어떤 그래프 종류를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옵션들은 어떤 옵션들을 우리가 더 찾아서 쓸 건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 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figure라고 하는 함수는요, plt 모듈이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subplo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이 figure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dd subplot을 호출하기 위해서 figure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 메서드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i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이거. 그래프를 그리겠다.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게 필요한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가 서브플롯이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브플롯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겨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plt.figure, 그 다음에 figure.add subplot, figure.add subplot, 그 다음에 서브플롯에서 그래프 종류, 그리고 옵션 보여주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 서브 플롯에 대해서 add 서브 플롯 메서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사용 방법은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거 주석으로 만들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요. add 함수는 똑같아요.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숫자로 111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규먼트는 어떻게 넘기시면 되냐면 아규먼트는 뭘로 세 자리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를 주시는데 100의 자리는 행의 개수, 10의 자리는 열의 개수, 마지막 1의 자리는 인덱스. 순서로 숫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1, 1, 1이라고 전달하는 거 대신에 그냥 111 이라고 전달을 하시면 이게 서브 플롯, 얘가 똑같은 서브 플롯을 만들어줘요. 행이 한 개짜리, 컬럼이 한 개짜리,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서브 플롯에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제들을 보다 보면은요, add 서브 플러스를 호출을 하는데, add 서브 플러스를 호출하는데, 어떤 사람은 1,1,1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111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제각각이거든요. 제각각인데, 둘 다 가능한 거고요. 둘 다 가능한 거고, 그, 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인덱스를 각각 아규먼트로 구분해서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세 자리 정수를 하나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데 이 세 자리 정수가 의미하는 게 행과 열과 인덱스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인덱스 순서로 우리가 만들어서 넘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면 행은 몇 개예요? 여기다 그래프 하나, 여기다 그래프 하나 이렇게 만들려면 행은 한 개, 컬럼이 두 개. 그럼 인덱스는 1번이나 2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만약에 피겨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하나 그리고 여기도 그래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럼 행이 두 개, 컬럼은 한 개, 그럼 인덱스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 1번, 여기 2번이에요. 그래서 211, 212.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여기에다가 축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축을 만들어주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add sub 플러스를 호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방법, 이렇게 쓰시는 방법. 뭐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 플롯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개의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 피겨 객체 만들고, 엑시스 설정하고, 엑시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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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도 그게 참 궁금하긴 했는데, show라는 함수가, 피겨 객체에 show라는 함수가 없고요. 그냥 파이플런 모듈 안에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예,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예.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이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어요. 피겨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파이플럿이 가지고 있어서, 예, 그냥 이렇게 모듈합니다. 네.
또 질문 저도 참, 왜 피겨에서 쇼가 없을까? 뭐, 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 엑소프로 만들 때 네, 엑스가 그 리스트에서 배웠다. 네, 달라요. 자, 제가 0번이라고 쓰지 않고 1번이라고 썼죠. 그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위치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행도 하나고 열도 하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위치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배열로 생각하면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덱스가 1번이에요.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합니다.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대부분 다 0부터 시작해요. 리스트든 배열이든 튜플이든 전부 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었죠. 심지어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행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었죠. 99%는 인덱스다 그러면 99%는 0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1%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예. 여기 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1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 엑시스라는 뜻이에요. 1번 엑시스란 뜻인데 0,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어요. 여기다 쓸까요?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배열의 인덱스와는 조금 다르다. 배열의 인덱스와는 조금 다르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40분에 계속해서 이어서 파이 플러스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